오늘은 법사위가 주관하는 국정감사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을 현장 검증까지 합쳐서 2번이나 했는데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 오늘 2위의 주인공이죠.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위로 준비한 제목은 이거거든요. 여당 대표가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길래 올린 글의 내용보다도 어디에 올렸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최성 평론가님. 네. 김어준 씨와 관련 있는 딴지일보의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네. 재판 소원 약속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 충정로 대통령에게 글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한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린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바로 딴지일보 운영자입니다. 근데 그 지금 국감 중에 여의도 대통령이 저 충정로 대통령의 매체에다 글을 올린 거는 아직도 나는 강성당원들의 힘으로 입어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의 그런 단계를 진행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를 들렀다가 다시 조희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생국감이라든가 어떤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국감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사법 5대 그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 말살을 위한 그 입법의 마지막 수순을 향해서 그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선언을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여당 사정은 민주당 사정은 더 잘하실 테니까 정청래 대표는 뭐 지속적으로 당원 주권주의를 외쳤고 실제로 만약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혹은 당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글쎄요, 뭐 김어준 씨와 관련 있다는 딴지일보에 올렸고 물론 여러 군데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누구 말 맞따라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재판 소원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사심제 논란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든 아니면 딴지일보에 글을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일 것이고요. 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 글을 올렸다라는 걸 가지고 마치 지금 김어준 씨와의 관계성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 딴지일보 역시도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애용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리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상황, 또 사법부의 신뢰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사법부 손은 떠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표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당 대표가 뭐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는데 어디에 어떤 글을 썼냐. 특히 뭐 오늘 아침만 해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는 말을 했어요. 사심제 논란,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헌법 소원을 한번 다시 받아보자. 재판 소원 얘기를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K 법률이라는 표현까지 여권 내에서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예. 이게 뭐 K컬처 비슷하게 문화 강국, 하여튼 법률 강국이 되는 거죠. K법률, K헌법. 김성은 이건 전혀 사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 새로운 독일에서도 다 하고 전 세계에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개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증인을 불러놓고 신동욱 의원님이야말로 질문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요즘 추미애 신동욱 그 법사위에 두 사람의 전선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죠? 그 윤기천 부위원장님, K컬처, K법률이다. 이거 다른 나라도 한다. 재판소원. 이제 명명까지 여권 의원들이 이제 김원주 씨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재판소원을 하는 나라도 있죠. 독일 같은 경우 있는데 그 나라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우리 헌법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해석성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K법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K법률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보면 헌법을 넘어서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만드는 것 같고 예컨대 이제 헌법상에 규정되는 것들을 다 지금까지 존중해 와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21대, 22대 국회에서는 유독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K법률은 무수부리 법률, 헌법을 넘어서는 것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저 부분은 정파성 있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편성 있는 법률들이 아니고 저희가 법률을 만들려면 모든 국민께 골고루 혜택이 가거나 제한이 가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예. 그것이 아니고 특정 정파만을 위한 법률, 그다음에 특정 대상만을 정해놓고 하는 법률, 이거 저희가 처분적 법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법률들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이고 간접적인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실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윤기천 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재판이 일단 일시 중지됐고 나중에 만약에 3심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보냈던 게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보면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빼자 이런 입법 발의도 된 시기가 언제죠? 예. 전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 대상이 됐을 때부터 그다음부터 계속 유지돼 왔던 부분들이에요. 대법원 증언도 그렇고 헌법소원 재판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청원하거나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연 그 목적이 뭘까? 그 최종 수혜자가 누굴까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국민들이 특정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이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였고요. 그리고 이틀 뒤 지난주 수요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장 검증,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이제 법사위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세 번째 국감도 열겠다라고 하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은 3차 국감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들었다. 근데 저는 뭐 내부에서 뭐 의견은 뭐 지금 교통정리 중이니까 조율 중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차 국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법사위 내부에서 뭐 논의 중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결정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3차 국감까지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또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그리고 법사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미 사실 조희대 대법원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대법원이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차까지 국감을 하게 될지 여부는 법사위에서 좀 더 검토한 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위까지 여당 대표가 어디에 무슨 글을 올렸길래 여권 내부의 기류와 이 재판소원 4심제 논란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수사 제대로 하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될지 두렵다. 아까 국정원이 최대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죠. 인공지능 AI가 진짜 사람 인생을 망치겠다고 표현하셨고요. 예.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리려면 택시를 타야지 왜? 그러게요. 아까 버스 기사를 폭행했던 그 남성, 50대 남성 얘기입니다. 진짜 내로남불이네. 법은 일반 국민들만 지키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니 돈 모아서 집 사는 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 집값 내리면 근데 집값 내리게 해줄 수 있냐.
본인은 뭐 집값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신호를 강조하고 싶을 텐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